부자들,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떨까요? 한국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은퇴 후 삶에 주는 시사점, 그리고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KB 경영연구소에서는 2020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 부동산 말고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고,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금융 관점에서는 분산 투자된 자산 집합을 의미합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세계 고자산가 100만 불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이상이 되겠죠.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우리랑 조금 다른 부분은 주식의 비중이 30%, 그리고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25%, 부동산이 15%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의 고령화 추세가 어떻게 보면 일본을 가장 많이 따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 자산의 변화를 2013년 대비 2019년을 보게 되면 주식은 크게 큰 변 차이가 없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좀 줄어들었고, 오히려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 같은 부분에 대한 새로운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형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은퇴자들의 그 관심,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현재 2020년 기준에서 한국 부자들, 금융자산 10억 이상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이 56.6%, 그리고 어떤 금융자산이 38.6%입니다. 아직 여전히 부동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의 시니어들의 삶의 자산을 보면 대부분 소위 집 한 채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부자들의 자산 세부 구성비를 보게 되면은 부동산에 있어서 조금 다양한데요. 거주의 주택, 그리고 빌딩 상가, 토지 임야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고, 주식 외에도 펀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조금은 다양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라는 원천에 대한 것을 보면은, 특히 이제 총자산 기준으로는 50억 미만 이상으로 나눠서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큰 변화의 추이는 상속 증여 부분도 계속 늘고 있지만, 특히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뭐 큰 차지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 시니어 되신 분들이 이제 대기업이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쌓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금융상품에 투자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주식하고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적금 이런 비중이 다른 것보다 좀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 부자들의 특성을 봤는데요. 제가 뭐 부자 되세요 이런 것의 관점이 아니라 자산 관점에서 퇴직 후에 어떻게 금융자산을 운영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들인데요. 앞에 자료를 보면 크게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이라는 게 물려받는 것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창출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부동산 비중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그 다른 자산들이 높을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고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이라는 것, 그것이 만약에 은퇴 후 퇴직 후에 아주 소일거리거나 금액이 적더라도 의미가 있다면 현금 흐름이 흐르는 것은 자산을 유지하는 것에서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자산을 모을 때 이러한 것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니어 라이프에 주는 사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부자, 자산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돈의 흐름만 생각하기 쉽지만 부동산 외에도 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투자, 그리고 건강, 취미, 관계, 의미 이러한 것들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라는 것에 있어서 재무적인 투자 외에 비재무적인 노후의 투자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산이 많아지면 하게 되는 걱정이 어떤 변동성에 대한 대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퇴나 퇴직하게 되면 그동안 모아둔 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학습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이라는 것, 특히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됐을 때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위험성을 덜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미국 달러 자산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것이 위험한 것에는 고위험이 따르고 고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혜택도 많지만,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퇴직이나 은퇴인 나이에는 어떤 고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을 지키고 일정하게 현금이 흐르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자산 그리고 위험자산을 어떻게 비중을 조정을 하면서 투자할 것인가, 변동성을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옛날에는 어려웠습니다. 소위 몇몇의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환율만 하더라도 어떤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대로 공부한 소수 몇 명만이 알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의 정보였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이 요새는 유튜브 통해서도 얘기하고 책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놓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있다면 이러한 금융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아나가 퇴직을 하면서 어떻게 금융자산을 유지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고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가를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저도 주식 같은 경우에 약 20년 넘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금액도 해봤고 크게 성공도 해봤고 큰 실수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공부가 미천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책을 100권을 읽고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시간을 투여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저는 큰 틀을 읽지 못하는 비전문가였고요. 그런데 최근에 느끼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 아주 비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고수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다양한 관점, 글로벌적인 관점,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지만 그것들을 조합해서 제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깨져서 정보를 우리가 원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새롭게 금융 지식을 쌓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니어라면 이것을 곧 행동으로 옮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재무적인 관점의 학습, 그리고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 그리고 삶에 있어서 윤택하기 위한 일과 병행한 투자, 그리고 건강, 관계,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또는 다른 저기처럼 부자의 정의가 금융자산 외에도 다른 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시니어들은 먼저 그동안 유지한 자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은퇴 설계, 이런 것에 대해 조금 더 치밀하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폭넓은 그런 학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